12월 17일 날 대법원 특별 일부에서 지난 4월 10일 총선과 관련된 양산을의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로서 출석한 김두관 의원이 4월 10일 총선이 전면적으로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굳건한 침묵체제,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체제가 깨지는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기하로 해서 과연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다루기 전에 먼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 규모와 탈취당한 의석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현재 선관위 측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그냥 대놓고 선거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결과물,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과 동시에 그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되기 이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원래의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제야 전문가는 약 240만 표의 사전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240만 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는 264만 표 정도의 격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64만 표 정도의 양 후보 사이가 발생한 격차를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인 제야 H님이 추계한 것은 250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투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야 H님의 추계에 따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274만 표 정도의 격차를 낸 겁니다. 그는 총 득표율 기준으로 8.7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74만 표 격차가 났는데 약 25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양 후보의 격차가 24만 7,077표밖에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H님의 추계에 따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8.76% 총득표율 기준으로 차이로 승리했는데 불과 0.73%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특히 제야 H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전투표에서 얼마만큼의 조작된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것을 밝혔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200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고, 우편투표에서 45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졌고 제외 국민투표에서 4만 2천 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진 겁니다. 모두 합쳐서 250만 표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두 분의 전문가 제야 H님은 250만 표가 투입됐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는 240만 표가 투입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실시했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도대체 부정선거를 10여 년 정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조작범들은 어느 정도의 표를 투입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총 수량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약 316만 표가 투입된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316만 8,145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부분 투입됐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기타 정당에게 모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새민주연합, 또 진보당, 무소속,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출마하지 않은 데서는 선심을 팍팍 쓴 겁니다. 316만 8,145표의 위조 투표지가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226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에 투입됐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86만 표, 제외 국민투표에서는 4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석수로 여러분들 환산하게 되면은 제야 전문가는 58석 정도가 국힘당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의석을 바로 빼앗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8석 가운데 57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졌고, 한 석은 무슨 새미래당인가 그런 군소정당에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58석. 이것을 이제 통계학 공리로서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를 규명한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님은 그걸 좀 적게 잡아서 최소 50석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튼 저는 실정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제야 전문가의 58석, 그중에 57석을 국민의힘이 가졌어야 될 그런 의석수를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졌다는 점, 그리고 한 석은 새미래연합인가 하는 그런 정당이 가졌다는 점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316만 8,145표의 위조 투표가 투입됐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 이런 부분에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냐 변별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값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조작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0.7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76%가 높은 겁니다. 통계학의 이론적 근거에 따르게 되면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치해야 됩니다.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보다 10.76%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총 조작에 투입된 득표수의 절반 정도는 마치 국민의힘이 빼앗긴 것처럼, 그리고 절반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훔친 것처럼 좌우 균형된 그런 차이값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규모를 추계하려면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 1052만 명 곱하기 10.76%, 관내 사전 빼기 당일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26만 표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은 아주 정교하지 않더라도 조작 규모를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요약 정리하게 되면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에서 250만 표를 투입했고,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약 316만 8,145표 정도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에게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더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의 핵심에는 바로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표를 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꺾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이 관행화된 일당 지배체제이자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런 터널 속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각성과 자각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